얼마 후 드디어 한국 리더십 센터에서 함께 일해보지 않겠냐고 전화가 걸려왔다. 대답은 당연히 예스. 그때부터 그는 센터의 리더십 프로그램에 대한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다. 이 강사 섭외부터 수강생 사후 관리까지 프로그램 전반에 관한 것이 그의 업무다. 처음엔 전문 용어와 관련 지식을 배우는 것이 어렵기도 했지만 건축물을 설계하고 구상했던 지난 4년간의 경험이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업무에 도움이 되었다. 또 다른 중요한 임무는 코칭이다. 한국 리더십 센터 인턴과 일반 학생들에게 리더십과 진로에 대해 조언을 해주며 멘토가 되어주는 것이다. 특히 학생들과 만나는 시간이 보람돼요. 학생들이 꿈을 확실히 찾았어요. 자신감이 생겨요.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을 할 때면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실제로 그는 지금도 코칭 관련 특강은 어김없이 참관하고 있다고 했다. 코칭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도 많을 듯 했다. 하지만 의뢰인과의 이야기는 절대 발언 금지라며 한석호 이야기를 들려주길 거부했다. 대신 그는 인터뷰가 있던 날 인턴들을 집단으로 코칭하는 모습을 일부 공개했다. 2차 선배인 동시에 따뜻한 코치 역할까지 하는 태화 씨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은커녕 보람이 가득 묻어났다. 코칭이 끝난 후에도 질문을 이어가는 인턴들의 모습에서 그에 대한 신뢰를 엿볼 수 있었다. 나의 꿈은 리더십 뮤지컬 주연 배우. 태화 씨에게 꿈에 대해 물었다. 그는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짧았지만 분명하게 답했다. 회사에서 직원들의 꿈과 비전을 응원하는 분위기라서 영국영화과를 지망했던 꿈을 접지 않고 비전으로 세울 수 있었어요. 남에게 꿈을 세우라고 말할 수 있는 당담함이 여기서 나오듯 했다. 무엇보다 그는 나는 확실할 수 있다는 믿음이 확고했다. 아마 10년 뒤쯤은 리더십 뮤지컬을 제작하고 직접 주연도 다니며 제 인생을 다른 이들과 나누며 프리랜서 코치로 활동하고 있겠지요. 자신 있어요. 이 비전 보드를 그려봅시다. 알프레드 히치콕은 아무리 짧고 아무리 작은 소품의 영화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기 위해서 작곡가의 음표 그리고 그리는 것과 같이 영화의 모든 것을 미리 그려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은 영화 역사상 가장 위대한 편집자로 평가됩니다. 그의 대본은 전설적이라고 할 만큼 정확한 편집이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영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 역시 히치콕 감독만큼이나 디테일한 준비로 유명합니다. 오죽하면 별명이 봉테일이겠는가요? 특히 봉준호 감독은 스토리보드로도 유명합니다. 그의 영화는 스토리보드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직접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이 영화의 주요 장면을 그림이나 사진 등으로 정리한 기획표를 스토리보드라고 합니다.
촬영한 이야기를 보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그려 정리한 판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스토리보드는 앞으로 완성해야 할 장면과 최대한 비슷한 모습을 미리 보여줍니다. 그러면 영화 기생충 스토리보드를 한번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전 기생충의 타이틀을 하면서 시제 두고 이렇게 핸드폰 보고 있는 건 기우의 얼굴을 직접 하고 기우의 뭐라는 신호들 등이 나옵니다. 합니다. 이처럼 영화 연출에 스토리보드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인생 연출에도 스토리보드가 필요합니다. 이 스토리보드에는 어떤 장면을 그려야 할까요? 이것은 초목표가 아닌 그가 사명 또는 미션에 가깝다면 초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꿈꾸는 장면이 비전입니다. 비전은 초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가 만들고 싶은 장면입니다. 사명을 다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다하기 위해서 무엇을 이루고 싶은가의 답이다. 생생한 이미지입니다. 인생의 스토리보드에는 비전이 그려져야 합니다. 인생에서 만드는 장면이 초목표와 비전으로 조화롭게 편집될 때 삶은 아름다운 예술이 됩니다. 이것이 인생 초목표와 비전의 힘입니다. 이 비전 보드는 이루고 싶은 비전을 미리 그려서 정리한 판입니다. 이 비전 보드는 콜라주 형식으로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 초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루고 싶은 비전을 이미지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 비전 보드는 기억 전략 중 하나인 심상법을 활용한 초목표 달성 전략입니다. 이 심상이란 기억을 위해 마음속 형성하는 상을 말합니다. 즉 개인이 특정 인물이나 대상에 대해 마음속에서 그리는 표상이나 영상들입니다. 이러한 심상법은 심상을 이용하여 잘 기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인간은 문자보다 그림을 더 잘 기억합니다. 이 비전보드는 그림을 활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장면을 더 잘 기억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미래의 예고편이다. 미리 보는 명장면 모음입니다. 인생 초목표를 달성한 생생한 장면을 미리 보기로 작업한 판입니다. 올해 12월 30일이라 당신은 한 해를 돌아볼 것입니다. 한 해 동안 무엇을 이루었다고 행복하다고 느낄까? 어떤 장면이 만들어지면 노가 아닌 오케이를 외칠까? 삶을 관통하는 인생 초목표를 위해 어떤 장면이 필요할까? 이 무대로 이끌어도록 합시다. 감독의 리더십입니다. 이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의 대사를 읊어보도록
해결했습니다. 하이드 왈 시끄러워 죽겠구만. 뭐라 짓거려. 가소로워. 흥해한다고? 듣다 보니 안쓰러워. 네가 불쌍해. 넌 나를 못 벗어나 절대로. 지킬 왈 천만아. 넌 단지 거울 속 호성. 눈 감으면 사라질 신기루야. 하이드 왈 과연 그럴까? 난 네 안에, 네 속에 끝까지 존재해. 지킬 왈 천만에. 넌 단지 벗어날 악몽. 햇빛에 불타서 없어질 이 밤이 지나면 산산이 깨지게 되어 있어. 하이드 왈 개소리 마라. 이건 꿈이 아니야. 절대로. 나는 너를 위해 있어. 착각하지 마. 네가 죽어도 나는 살아있어. 나는 살아있어. 지킬 왈 천만에. 착각은 오히려 너야. 네 생명 내 손에 걸렸어. 하이드 왈 넌 결코 날 죽여 없앨 수 없어. 날마다 넌 나를 숭배하게 될걸? 지킬 왈 맹세코 결사탄코. 그렇지 않아. 난 너를 경멸하고 저주해. 난 너를 죽이고 웃음 지을 테다. 이 대결이라는 노래에서 지킬과 하이드가 나누는 대화입니다. 하이드는 지킬과 대립하는 인물입니다. 하이드는 지킬과 다른 사람인 것 같지만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내면의 또 다른 자신입니다. 당연히 공연에서도 한 명의 배우가 지킬과 하이드를 모두 연기합니다. 특히 이 장면에서는 지킬과 하이드로 말하기를 수차례 반복해야 합니다. 갈등하는 두 인격의 모습을 소금 돋는 연출로 완성한 명장면입니다. 이 지킬 앤 하이드라는 뮤지컬에서 대중적으로 더 널리 알려진 곡은 지금 이 순간이라는 곡입니다. 지킬은 인간의 선악을 인위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약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임상실험에 어려움을 겪고 연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결국 자신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은 실험 직전에 부르는 결의에 찬 노래입니다. 지킬은 자신의 모든 것, 육신과 영혼을 다 결국 생체 실험을 합니다. 그때 그 순간 하이드가 깨어납니다. 부작용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인격이 하이드입니다. 이 지킬은 인간의 선을 상징하고 하이드는 악을 상징합니다. 지킬과 하이드는 대결이라는 곡을 부르기까지 삶의 주인다리를 놓고 처절하게 싸웁니다. 하이드의 출현은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 위태하게 만들지만 지킬은 하이드를 통제하지 못합니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으면 내면의 싸움을 끝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지킬은 죽음을 선택합니다.